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틱톡이 이용자 맞춤형 피드 관리 기능을 전 세계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키워드 차단 기능까지 한층 강화하며 콘텐츠 제어 권한을 대폭 넓히고 있습니다. 틱톡은 매니지 토픽스 기능을 글로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지난해 미국에서 시범 운행을 거친 뒤에 이번에 전 세계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매니지 토픽스는 사용자가 스포츠, 여행, 유머, 창작, 예술, 댄스 등 틱톡 내 상위 10개 주요 카테고리 내에서 노출 빈도를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도에 따라서 피드 추천 빈도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For You, 피드에만 적용되며 전체 플랫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설정 메뉴에서 콘텐츠 환경 설정에서 매니지 토픽스로 이동해 주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피드 내 동영상에서 공유 버튼을 누른 뒤 이 영상이 나온 이유 For You 조정 그리고 매니지 토픽스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각 주제 아래 슬라이더를 조절해 관련 영상 노출 빈도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틱톡은 여기에 AI를 활용한 스마트 키워드 필터 등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특정 키워드만 차단했지만 이제는 해당 키워드와 유사한 단어가 포함된 캡션, 해시태그, 설명까지 자동으로 인식해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다이어트 관련 키워드를 차단하면 연관된 표현까지 포괄적으로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틱톡은 필터링된 유사 키워드 목록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선택적으로 단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차단 가능한 키워드 수 역시 기존 100개에서 200개로 확대됩니다. 틱톡이 맞춤형 콘텐츠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하면서 플랫폼 내에서의 이용자 통제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필터링 기술을 접목으로 보다 정교한 피드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향후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플로리다주가 추진하던 강력한 아동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마크 워커 판사는 플로리다주의 아동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법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적용됩니다. 플로리다주가 지난해 통과시킨 이 법안은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을 전면으로 금지하고 있고 14세와 15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법안 중의 하나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워커 판사는 이 법이 미성년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서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의사표현을 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모가 원할 경우 16세 미만 자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도록 플랫폼에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유지했습니다. 이 소송은 컴퓨터와 통신산업협회와 인터넷 업계 연합체 넷초이스가 제기했습니다. 업계 측은 해당 법이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조지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도 넷초이스가 주정부를 상대로 법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지아주 법안은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 시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 아동은 부모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초이스 측 변호사는 정치적 의견을 올리기 전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지아주 측은 이는 발언 제한이 아니라 술집에 미성년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공공안전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타주 사례를 언급하며 주정부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둘러싼 논쟁은 점차 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측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우울증과 불안 증가를 부축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와 표현의 자유 지지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법무부 대변인은 플로리다 주민들은 자녀를 중독시키는 소셜미디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를 넘어 미국 전역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를 둘러싼 헌법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이 판결이 다른 주들에게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데이터를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쟁사 모델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AI 모델을 훈련했다는 일명 AI 증류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딥시크는 최근 자사 출연형 AI 모델 R10528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수학, 코딩 등 다양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양호한 성능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훈련 데이터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호주 멜버른의 AI 평가 개발자 샘 페이지는 딥시크의 최신 모델이 구글의 제미나이 2.5 프로와 매우 유사한 어휘 선택과 표현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AI 개발자 스피치뱀 역시 딥시크 모델이 결과를 도출하는 사고 흐름, 즉 트레이스가 마치 제미나이 모델의 작동 흐름과 흡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딥시크는 이미 과거에도 경쟁사 모델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딥시크의 이전 모델인 V3 모델이 스스로 챗 GPT로 오인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오픈 AI의 챗 로그가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오픈 AI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딥시크가 대형 AI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 소형 모델을 훈련하는 증류 기법을 활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24년 말 오픈 AI 개발자 계정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되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해당 계정들이 딥시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AI 모델들이 특정 어휘와 표현을 공유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현재 웹상에 유통되는 학습 데이터 상당수가 이미 AI가 생성한 2차, 3차 콘텐츠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AI 콘텐츠팜, 봇 계정 등이 레딧 X 등을 대량으로 채우면서 AI 슬롯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딥시크가 일부 제미나이 데이터를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AI 연구소 AI2의 레이선 연구원은 GPU가 부족하고 현금은 풍부한 딥시크 입장에선 외부 API로부터 대량의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글로벌 AI 기업들도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지난 4월부터 일부 고급 모델 접근 시 정부 발행 신분증을 요구하는 ID 인증 절차를 시행 중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인증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구글 역시 자사 AI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제미나이 모델의 트레이스를 요약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경쟁사가 모델 작동 흐름을 추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엔스로픽도 5월부터 동일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AI 모델 훈련 데이터의 출처 문제가 주요 분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사용 기준과 보안 기술 경쟁이 AI 산업의 새로운 전쟁터가 될 전망입니다. AI 기반 코딩 에이전트의 활용도가 한 단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자사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에이전트인 코덱스에 인터넷 접근 기능을 개방하면서 개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상당한 보안 리스크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월 3일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은 코덱스가 인터넷 접근 기능을 공식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필요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는 오픈 AI의 최신 클라우드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에이전트로 기존의 코덱스 CLI 툴이나 2021년 출시된 구형 코덱스 LLM과는 다른 버전입니다. 그동안 챗GPT 프로 사용자들에게만 제공되던 코덱스가 이번에는 챗GPT 플러스 가입자들에게도 확대 제공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 기능이 열리면서 심각한 보안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공식 문서를 통해 사용자가 인터넷 접근을 활성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픈 AI는 이와 관련해 실제 시나리오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코덱스의 문제 해결을 지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를 포함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할 경우 최근 깃 커밋이 외부 서버로 전송되며 즉시 소스 코드가 유출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는 위험 완화를 위해서 여러 보안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터넷 접속이 활성화되더라도 사용자는 도메인 허용 리스트를 직접 지정해야 하며 기존 제공되는 공통 의존성에 있는 리스트에는 약 71개 패키지 관리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 잠재적인 공격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HTTP 메소드 제한 기능도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get, head, option 메소드만 허용되며 포스트, put, 패치 등 잠재적 데이터 전송 위험이 있는 메소드는 차단됩니다. AI 코딩 에이전트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생산성과 보안의 균형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덱스의 인터넷 접근 기능은 개발 현장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개발자들의 높은 보안 의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금과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상승했던 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고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구리는 수요 둔화 우려에 급락했습니다. 현물 금은 0.6% 하락한 온스당 3,361달러 24센트를 기록했으며 8월물 금 선물 역시 0.4% 하락해 온스당 3,384달러 92센트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번 조정은 전일 2% 넘는 급등 이후 단기 차익 실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금값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악화, 미국 이란 핵 협상 교착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크게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드론 공격과 모스크바의 휴전 거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이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미국의 높은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금 수요를 지지해 왔습니다. 한편 달러화는 최근 6주 저점에서 소폭 반등을 하면서 금 가격에 부담을 줬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과도한 부채 수준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감세 법안 통과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 이외의 금속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플래티넘 선물 0.3% 하락, 온스당 1,061달러 20센트, 은 선물은 1.1% 하락, 온스당 34달러 32센트. 중국 PMI 부진에 급락했으며 산업용 금속 구리는 중국의 부진한 제조업 지표 충격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 구리 선물은 0.5% 내린 톤당 9,550달러 20센트에 거래됐으며 미국 구리 선물은 2.5% 급락한 파운드당 4달러 73센트 4월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제조업 PMI는 5월 중국 제조업 부문이 예상보다 깊은 수축세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국가통계국 PMI 역시 유사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이 중국 내 산업용 금속 수요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원자재 시장을 다시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동화 외환 변수와 함께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가 이어질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한때 퍼스트 버디로 불리며 밀월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 사이에 이제는 갈등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타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감세 법안을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비판하며 법안 부결을 촉구했고 공화당 의원들 낙선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을 저격하며 감세한 패기를 주장해 백악관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양측의 균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나사 국장 후보였던 제러드 아이작 먼의 지명을 철회했는데 이 인물은 머스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크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항공 시스템에 채택되지 못한 일, 특별 공무원 자격 연장 거부 등의 조치도 두 사람의 사이에 균열을 더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걸까요? 백악관 측은 트럼프는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모욕은 잊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핵심 축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 그 대표 주자 중 하나인 USDC 발행사 서클이 IPO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IPO 규모를 약 40%나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당초 2,400만 주에서 3,200만 주로 공모가는 2에서 28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최대 조달 금액은 8억 9,6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2,3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서클의 목표 기업 가치는 약 72억 달러, 약 9조 9천억 원, 당초 목표보다 16억 달러 높아진 수치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IPO 확대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자 신뢰와 함께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USDC 등 합법적 금융수단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USDC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27%를 점유하며 620억 달러 규모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비록 테더가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지만 올해 USDC는 40% 성장, 테더는 10% 성장에 그쳐 서클의 급성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클은 이번 주 후반 뉴욕 증시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파이코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세를 보이며 박스권을 돌파한 가운데 주요 저항선 돌파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파이코인은 최근 0.65달러까지 상승하며 오랜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6월 2일부터 4일까지 0.648에서 0.656달러 구간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지만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를 뚫으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치모쿠 구름대에서 강세 신호가 나타났고 현재는 4시간 차트 기준 20일 EMA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면서 단기 조정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50일 SMA와 100일 EMA는 여전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는 하락 삼각형 패턴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0.675달러 이상에서 확실한 종가 돌파가 이뤄져야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0.649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추가 하락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이코인의 실사용 확장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결제 카드 플랫폼이 파이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했고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출시도 예정돼 있어 장기적인 수요 증가가 기대됩니다.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57로 중립 수준을 보이며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32% 감소했습니다. 시장은 강한 돌파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37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글로벌 기축 통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국가부채가 37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장의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며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강한 미국은 세계에 필요하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면서도 현재 재정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지지 예산안은 세금 감면, 국방비 증액, 복지 예산 삭감을 포함하고 있어 최소 3조 달러 이상의 부채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과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유수 경제학자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정 불안 속에서 공급량이 고정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이자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역시 해당 예산안을 역겹고 무책임한 예산 남용이라고 맹비난하며 민간 차원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미 상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은 미 재무부가 최대 100만 BTC, 즉 전체 공급량의 약 5%를 매입해 분산형 저장소에 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이를 국민의 구매력 보호를 위한 현대적 대응책이라며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삼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 향후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핵심 자산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암호화폐 리플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XRP를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리플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면 리플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메사리는 위버스 인터내셔널, 비보파워, 웰지스틱스 등 최소 3개 기업이 XRP를 본격적으로 보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버스 인터내셔널은 미국 SEC에 3억 달러 규모의 비지분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XRP 기반 준비금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금은 현금 및 기관 신용대출, 주주 보증 등을 통해 조달되며 글로벌 결제 솔루션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비보파워는 사우디 왕실의 사모펀드로부터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XRP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회사는 세계 최고의 XRP 중심 기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웰지스틱스는 이미 5천만 달러를 조달해 XRP를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통 결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워크스포트가 운영자금의 10%를 XRP와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에는 얼트 캐피털 그룹이 1,000만 달러 규모의 XRP 투자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XRP를 디지털 비축 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관 확산이 XRP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높이며 향후 암호화폐 시장 내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코어 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 파운데이션의 두 번째 지갑에서 수억 개에 달하는 파이 코인이 이동하며 커뮤니티 내에서는 투명성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반면 파이 코인의 실사용 사례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가격 전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파이 커뮤니티는 파이 파운데이션 2로 알려진 지갑의 활동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갑에는 약 2억 7,650만 파이 코인이 보관 중이며 최근 OKX 거래소로부터 대규모 출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이 커뮤니티의 유명 분석가 닥터 알트코인은 해당 지갑은 ODM으로 끝나는 주소로 파이 파운데이션 2에 속한 것으로 파악되며 3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출금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738만 파이 토큰이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또 다른 커뮤니티 멤버 문 제프는 파이 파운데이션 1과 2 사이에 5천만 파이 코인 이체를 지적하며 이 같은 대규모 내부 이동이 단순 전략인지 시장 개입을 위한 사전 포석인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이 코어 팀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커뮤니티 내 불씨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 코인의 실사용 사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집토 앱에서 진행된 결제 활용도 조사에서는 파이코인이 XRP와 DASH를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된 디지털 자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파이 기반 블록체인 게임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실물 결제와 게임 생태계 모두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코인게이프의 기술 분석에 따르면 파이 토큰은 현재 박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차트 패턴상으로 향후 최대 6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주시하는 재단 지갑의 움직임이 향후 파이 가격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이 비트코인 ETF를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유동성 급감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급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일 블룸버그는 JP모건 체이스가 암호화폐 기반 ETF를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상은 기관과 고액 자산가이며 비트코인 ETF를 자산평가에 포함해 대출 한도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블랙록이 출시한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즉 미국 최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시작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JP모건은 이를 기존 자산처럼 평가하고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JP모건은 2020년 자체 스테이블 코인 JPM 코인을 출시한 데 이어 현물 비트코인 ETF 투자 비중도 꾸준하게 늘려온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결합을 가속화하려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한편 스위스 시그넘 은행은 비트코인 유동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개월간 유동 공급량은 약 30% 감소했으며 2023년 말 이후 거래소 보관 물량도 100만 BTC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ETF와 기관 투자자의 대량 보유 그리고 거래소 외부 인출 확대로 인해 시장에 실제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급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그넘은 수요 충격이 오면 가격 급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불안한 거시경제, 미국 재정 부담, 달러 약세 속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매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시장은 급등 전야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더리움이 3,000달러 돌파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며 3,000달러 돌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이더리움 현물 ETF로 유입된 자금은 하루 기준으로 1억 943만 달러에 달했으며 12일 연속 순유입세가 이어졌습니다. 블랙록이 주요 유입의 중심에서 7,706만 달러를 유입시키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 ETF에서는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도 보였으나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인투더블록은 현재 이더리움의 주요 저항 구간을 2,726달러에서 2,856달러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구간에서 약 270만 명의 투자자가 보유한 413만 개의 이더리움이 밀집돼 있어 향후 이 구간을 넘을 경우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프렉탈의 최고 경영자 주앙 웨드스는 이더리움이 2,660달러를 돌파할 경우 2,8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50일선과 100일선 간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등 기술적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을 지지하는 기관 자금 유입과 기술적 반등 그리고 온체인 분석까지 모든 지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시장의 초점은 3,000달러 돌파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XRP가 4월 저점 대비 40% 이상 반등했지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는 최근 4월 저점 대비 40% 이상 반등했지만 온체인 지표와 기술적 분석에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XRP의 넷미 실현 손익 지표는 현재 미듬 부정 구간에 진입했으며 이는 과거 2021년과 비슷한 시점으로 대다수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매도를 선택했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구간이 지역적인 고점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기관 자금도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시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XRP 연계 ETP에서 5월 한 달간 5,660만 달러가 순유출됐으며 이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대조적으로 자금 이탈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XRP가 하락 쇠기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며 1.78달러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과거처럼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 돌파가 이뤄진다면 목표가는 3.66달러로 이는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존재합니다. 현재 XRP는 1월 고점인 3.4달러 대비 약 37% 낮은 2.2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향후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조정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투자자들이 $10,000 2달만을 목표로 삼는 것보다 실질적인 수익률과 활용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면 엔젤 투자자이자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아르만도 판토야는 XRP 투자자들에게 $10,000 2달 목표보다 실질적인 수익률과 활용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이 인식의 전환이 XRP의 잠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토야는 비트코인이 현재가에서 3배 수익을 내려면 $300,000 이상으로 올라야 하지만 XRP는 현재 약 2.3달러에서 $8만 올라가도 동일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XRP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7%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은 호재에도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XRP는 지난해 약 30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상승률 50%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은 비트코인에 집중하고 있어 XRP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토야는 XRP의 진정한 강점은 실사용 가능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XRP는 초당 최대 1,5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몇 센트의 수준에 불과해 국경 간 송금에 매우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XRP를 결제 인프라에 채택하면 이는 가격 상승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XRP는 여전히 미국 SEC와의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어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는 주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판토야는 XRP의 가능성을 인정하되 법적 리스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XRP는 2.21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고점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실질적인 수익 가능성과 실제 채택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XRP가 최근 미 결제 약정 규모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가격 상승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미결제 약정이 하루 만에 4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가격 상승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XRP 미결제 약정은 18억 XRP로 집계됐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약 40억 9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일 대비 5.21% 증가한 수치로 투자자들의 장기적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강세 전환 시기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회복 흐름과 맞물려 나타났으며 XRP 역시 빠르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의 가격은 2.25달러로 하루 사이 3.62% 상승하며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지난주 저점인 2.09달러에서 눈에 띄는 회복이 있었고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2.83%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며 반등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등 주요 거래소의 XRP 파생 상품 비중이 각각 18.81%, 17.01%를 차지하며 투자자들이 XRP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미결제 약정 급등은 XRP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바 있어 이번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XRP는 2018년 1월 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3.84달러보다 약 41%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상승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XRP의 가격이 2.56달러를 돌파할 경우 강력한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면 엘리엇 파동 이론과 와이코프 재축적 분석이 일치하며 XRP 가격이 2.56달러를 돌파할 경우 강력한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차팅 프로디지는 XRP가 4월 저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엘리엇 충격 파동의 1파를 마친 뒤 WXY 조정 2파를 거쳐 현재는 강한 상승이 예상되는 3파 구간에 진입을 시도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은 엘리엇 파동 외에도 와이코프 이론의 재축적 패턴, 피보나치 확장 목표치, MACD 상에서 형성 중인 강세 다이버전스로도 뒷받침됩니다. XRP는 와이코프 구조에서 PSY, AR, ST, LPS 단계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패턴이 완성됐다는 것은 XRP가 재축적 구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승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분석가는 이 과정에서 2.65달러 역시 주목할 수준으로 해당 가격대 돌파 여부가 전고점 돌파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에그렉 크립토는 XRP가 향후 수준의 두 자릿수 가격대에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과거 2017년 XRP가 1센트 이하에서 3.84달러까지 폭등했을 당시와 유사한 기술적 조건을 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목표 가격으로 10달러, 18달러, 27달러, 최대 55달러까지 제시하며 향후 대규모 상승 흐름을 예고했습니다. XRP의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향후 이 가격 상승이 실제로 실현될 경우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라나가 강세 패턴을 형성하며 $200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 고래 투자자가 $300만 규모의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개설해 시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분석가 크립토스러스는 솔라나가 확장형 상승 패턴을 형성 중이라며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가격이 $2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약 155.52달러에서 거래되며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 증가한 37억 4천만 달러, 시가총액은 81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스러스는 이전 강세작에서 솔라나가 유사한 깃발형 패턴을 보이며 급등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190 저항선을 돌파한 뒤 $2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하단 추세선을 지키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요. 다른 분석가 크립토블리는 솔라나가 $143 지지선을 테스트한 후 반등하면 $200 돌파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며 $160대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갤라인코는 솔라나가 $153 지지 후 $300까지 1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상승은 2025년에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클래스오버는 $5억 규모 솔라나 국고를 조성하며 기관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퍼 리퀴드에서는 한 고래 주소가 약 $399만 의 USDC를 입금 후 2배 레버리지로 약 $300만 규모의 솔라나 롱 포지션을 개설한 것이 확인돼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솔라나 미결제 약정은 67억 6천만 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5월) 한 달간 3,300만 개 이상의 지갑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온체인 결제 규모는 $2조 달러로 신용 직불카드 사용량을 넘어섰습니다. 분석 플랫폼 아르테미스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3,300만 개 이상의 지갑이 스테이블 코인을 송수신하며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난 사용량을 기록했습니다. 거래자와 탈중앙화 금융 사용자, 일반 이용자 모두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자산 가치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BNB 스마트 체인과 트론 네트워크가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BNB 스마트 체인은 1,000만 개 이상의 활동 지갑을, 트론은 약 900만 개 활동 지갑을 기록하며 빠르고 저렴한 거래 수수료로 이더리움 등 기존 체인의 높은 수수료를 피해가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말까지 이들의 활동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5월 한 달간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량은 약 3% 증가했으며 테더가 안정적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지난 30일 동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온체인 결제 규모는 $2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같은 기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액을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또한 USDC의 크로스체인 전송량이 5월 한 달 동안 83% 급증하며 크로스체인 전송 프로토콜 브릿지를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간 거래, 대출, 송금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달러 연동 자산을 활발히 이동시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내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50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사채 발행은 두 자릿수 금리 수준에서 진행되며 현재까지 $35억 이상의 투자 수요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 주관사는 모건 스탠리가 맡았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은 머스크가 최근 정치적 활동에서 한 발 물러나고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달된 자금은 AI 인프라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며 특히 멤피스 지역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 증설 작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시설에는 약 20만 개의 GPU가 가동 중이며 머스크는 이를 100만 GPU 규모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채권 발행과 별개로 머스크는 최근 뉴럴링크에서 $6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으며 xAI 지분 $3억 상당을 구주 매각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AXI의 최근 기업 가치는 약 $90억 평가받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모건 스탠리의 협력은 2022년 트위터 인수 당시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에도 핵심 금융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머스크의 xAI가 향후 AI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확대할지 주목됩니다. 독일 중앙은행이 미국에 보관 중인 금 보유고를 본국으로 옮기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정치권과 재정당국이 미국 내 보관 중인 금 보유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총 3,352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분의 1인 1,100톤가량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러한 금 보관 체계는 냉전 시절 미국과의 외교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구축된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오늘날 이 같은 결정이 다시 한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독일 납세자 연맹의 미하엘 예거 부회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뉴욕 연준에 보관 중인 독일의 금 보유고도 간접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금은 독일 국민의 자산이며 독일로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미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와 재무부의 금 반환을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독일 정치권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기독민주당 소속의 마르쿠스 페어버 의원 역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언젠가 외국 금 보유고를 다루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분데스방크는 공식 입장을 내고 뉴욕 연준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파트너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는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인 ZDF와 ARD 등 주요 언론들은 최근 잇따라 미국 내 독일 금 보유고의 안정성을 문제 삼으며 이슈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이미 한 차례 금 반환 작업을 단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00톤의 금을 뉴욕과 파리에서 독일 본국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100톤 규모의 금이 뉴욕 연준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금 보관 장소 변경을 넘어섭니다. 독일의 외환 보유 전략과 통화정책 독립성,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까지 신뢰에 대한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와 함께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간접적인 정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중 갈등, 유럽의 안보 재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독일 입장에서는 금 보유고의 분산과 본국 반환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외환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금 보유고 반환 논란은 미국 정치의 향배와 맞물려 국제 금융 안정성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행보와 분데스방크의 대응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세계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